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법원의 이재명 대표 재판 속도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매우 날카롭습니다. 국힘당과 민주당의 상황을 간략히 요약해 볼게요. 국힘당은 법원에 이재명 대표의 빠른 선고를 독촉하는 중인데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된 부패 혐의와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사건이 그것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주제가 무려 대통령의 탄핵인 만큼 신중을 기하려는 헌재에게 민주당은 신속한 진행을 강력히 요구 중입니다. 여야 모두 상대를 죽여야만 본인이 살 수 있는 단두대 매치인 만큼 속도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죠. 중도파 입장에서 보면 둘 다 급해 보이지만 굳이 고르자면 민주당이 더욱 급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이었던 12월 22일 일요일 수원 시민인 저는 서울 중구에 방문할 일이 생겨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사당역이 종점인 광역버스가 남태령역도 아닌 선바위역에서 멈춰섰는데요. 버스 기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길 윤통 탄핵 시위에 참가하고자 트랙터를 몰고 상경한 농민들의 행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점이 변경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탄핵 집회가 다각적이면서도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 민주당에서 장난기 싹 빼고 힘주고 있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전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조차 전선이 두 곳으로 나뉘면 위험하다고 판단해 이것을 허락지 않고자 용을 쓰는데요. 민주당은 세계대전 전범국 시절의 독일과 일본처럼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긴장감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촛불 집회는 1974년 9월 26일 서울의 명동성당에서 주관한 시국기도회였습니다. 그런데 현 대한민국의 촛불 집회는 목적이 사뭇 다르죠. 바로 탄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5차례의 대형 촛불 집회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밥심의 민족이어서일까요? 첫째는 육고기 관련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권 때 발생한 촛불 집회라 2000년대생 시청자님들은 생소할 수도 있겠네요. 한미 FTA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면서 광우병을 염려한 국민들이 일으킨 촛불 집회였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18살이었던지라 진짜 광우병에 걸릴까 노심초사하며 이명박 쥐박이 새끼라며 예, 욕을 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런데요, 단 1년도 지나지 않아 참 어이없는 대해프닝이었음을 저를 포함한 전 국민이 깨달았습니다.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없었으며 서민들도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 뿐이었죠. 참고로 진짜 맛있었고요. 그래도 역시 한우가 짱입니다. 다음은 2014년 4월에 발생한 끔찍했던 세월호 침몰사고가 기폭제가 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극초반에는 박 대통령의 부실했던 초기 대응이 화두였는데요. 당시만 해도 인적재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때라 대통령 권한으로 신속한 구조 작업이 진행돼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박 대통령의 7시간에 달하는 행적이 묘연해 범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결국 정말 안타깝게도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죠. 이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 주도하에 최순실의 국정 개입과 비선 실세의 권력 남용 등의 각종 비리가 밝혀졌고 촛불 집회 참석 인원 규모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 비견될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면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줄줄이 소세지로 감옥 신세를 지게 된 사건이죠. 다시 먹거리 관련된 촛불 집회입니다. 불과 1년 전이라 시청자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텐데요. 2023년 8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세계 수산물 시장이 완전히 박살날 거라며 아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죠. 방류 2개월 전인 6월부터 전국어민회 총연맹과 부산시민단체 그리고 환경단체와 노동단체 등에서 이에 반대하는 집회를 전국 단위로 열었는데요. 8월 24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촛불 집회를 주최하기도 했죠. 최근에 자우림으로 유명한 가수 김유나 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당시 일본을 맹렬히 비난했으나 다가오는 2025년 2월 1일에 일본 콘서트 일정이 잡혀 국내외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저격하는 글을 올려 화제입니다. 우선 김유나 씨의 발언부터 먼저 볼까요? 블레이드 러너 플러스 4년에 이 말은요,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극중 시간적 배경이 2019년입니다. 4년을 더한 2023년을 뜻하고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방류한 해를 가리키죠. 영화적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 방사능비가 그치지 않아 빛도 들지 않는 영화 속 LA의 풍경.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 당시의 일본을 지옥으로 묘사하여 저격한 글이네요. 다음은 정유라 씨가 김유나 씨를 저격한 게시글입니다. 일본 지옥이라더니 고향으로 공연한 김유나 언니야 크크크. 2016년 6월 29일에 올리브 채널에서 방송된 원나잇 푸드 트립이란 프로그램에서 가수 김유나 씨가 일본 음식을 매우 좋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인 가수 표절하고 일본 놀러가서 스시 처먹으면서 후쿠시마 욕하는 상여자네 크크크. 방송에서의 장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보다도 7년 이전의 사건이라 딱히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역시 본인 한문 불사
불살라 오염수의 위험함을 상기시켜주는 참 애국자 유유. 가장 싫어하는 비꼬는 말투인데도 재밌긴 하네요. 정유라 씨의 일침이 일리가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뭐 딱히 정유라 씨도 저격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윤석열 정권에서만 두 번째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이태원 압사 사고가 그 원인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소름 끼치는 게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집으로 돌아와 라이브 방송을 하며 이태원에서 만끽한 할로윈 후기를 나누던 중 여러 시청자님들이 실시간으로 소식을 알려줘 너무 소름이 돋아 방송을 중단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이태원은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대흥행하여 할로윈의 성지가 된 곳입니다. 저 또한 감명 깊게 본 드라마였던지라 이태원에서 연인과 보내는 할로윈이 로망이었고, 그래서 수개월 전부터 압사 사고가 발생한 바로 그 골목에 붙어있는 해밀턴 호텔에 방까지 잡아뒀죠. 주말에는 당연히 인파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하고 일부러 목요일에 잡으려다 한산한 할로윈은 여자친구가 싫어할까봐 한참을 고민하다 금요일로 정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에 끔찍했던 압사 사고가 터졌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천운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국민적 분위기는 세월호 참사 때와는 사뭇 달랐는데요. 저를 포함하여 이태원에 방문한 모두가 본인의 선택으로 놀러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선 사망자들에 대한 추모를 놓고 찬반 토론이 좀 열렬했죠. 아무튼 추모의 물결이 커지면서 비난의 화살이 용산구청장에서 당시 이태원 골목을 통제할 경찰 인력을 가져간 국방부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옮겨갔고, 이는 윤석열 정권에서의 두 번째 촛불 집회가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우파, 즉 보수주의자였는데요. 중도파가 된 지금 생각해도 참 의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가장 급박했던 7시간의 행적이 묘연해서 충분히 비난받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만, 할로윈을 즐기러 이태원에 놀러간 청년들의 안타까운 사고가 대통령 때문이란 건 좀 논리적이지 않아 보여서요. 그리고 이게 공식적인 행사도 아니었고요. 차라리 비난의 화살이 용산구청장 선에서 끝났다면 그러려니 하겠네요. 윤통의 비상기업령보다도 이전에 밝혀진 전 민주노총 간부의 간첩죄, 이태원 참사를 이용해 국민적 분노를 분출시켜라는 북한의 지령이 밝혀진 사실을 보고 깨달았죠. 아, 우리 국민들 또 선동당했구나. 그리고 현재 비상계엄령이 내란죄라는 명분 하에 윤통 임기에서만 세 번째 촛불 집회가 크게 열리고 있죠. 저는 국민의 일원으로 지켜본 5차례의 촛불 집회들을 통해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대규모 촛불 집회의 배경에는 모두 민주당이 있었으며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과 방송사의 합작에 모두 선동당했구나를요. 좌파에서 우파까지 모두 겪어보고 결국 중도파가 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큽니다.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아도 좋으니까 차라리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 대한민국을 정정당당하게 바꾸고 싶을 만큼요. 아무튼 이번 탄핵 촛불 또한 국민을 인질로 앞세운 민주당의 선동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뭐 여당이 잘했다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많은 자국과 타국의 젊은이를 전장으로 몰아넣어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조금은 나은 상황이긴 하나 방향성만 놓고 보면 같은 상황으로 보이네요. 그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밥그릇 지키기 단두대 매치에 우리 국민들이 희생될 뿐이죠.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